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왕복 10차선 차도 사이에 섬처럼 있었지만요. 이렇게 한쪽 차로를 없애고 진정한 광장으로 탈바꿈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네, 저희 오픈 스튜디오와도 아주 가까운데요. 바뀐 광장 실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가 다니던 도로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은 일단 공간이 크게 넓어졌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나무가 많고 분수도 뿜어져 나와 공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역사와 문화까지 더해져 진정한 광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광장의 총 면적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폭도 60m로 2배가량 확대돼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광장 면적의 4분의 1엔 5천여 그루의 나무들이 심어져 어른들은 도심 속 휴식처가, 아이들에겐 뛰어놀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전에는 인도에서만 뛰어다니느라 좀 좁았는데 확실히 더 놀기 좋아졌고 분수가 생겨서 공원 같아서 더 좋으네요. 네, 다른 볼거리도 많던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역사 유적과 수경시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212m의 역사 물길에는 1392년 조선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담겼습니다. 공사 과정 중 발굴된 사원부 문터와 삼군부 터 등은 현장 전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수가 여러 개 있는데요. 물줄기로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내는 한글 분수가 있고요. 이순신 동상 앞에 있는 명량 분수는 장군의 탄생 연도를 따 15.45m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앞 터널 분수는 광복 77년이라는 의미로 77개의 물줄기로 구성됐습니다. 또 야간에는 외벽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 전시로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서울시는 광장이 휴식과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 허가는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지역이 강원 그리고 대구 경북인데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주은 기자, 그럴 거라는 예상이 꽤 있었는데 역시 이재명 의원 표가 과반을 넘었다고요? 네, 반전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 강원과 대구, 경북 세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15,500여 표를 얻어 74.81%라는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0.3%를 얻은 박용진 의원이, 강훈식 의원은 4.88%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위원은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이 선출되는데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서용교 의원 순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됩니다. 네, 이렇게 현장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연설하고 투표하는 전당대회가 참 생경하게 보이는 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이잖아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개표에 앞서 새 후보들은 대구와 강원에서 합동 연설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강한 야당을 강조했고 이에 맞서 박용진, 강훈식 의원도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무능력, 무책임, 무기력 이 산무 정권에 맞서서 퇴행과 독선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검찰의 표적이 된 이재명, 제가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소시파 박용진 소외되지 않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 면전에서 비판을 쏟아내며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이 의원 지지자들은 야유와 함께 소리를 지르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 동지들과 당원들에게 자신의 셀프 공천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인천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민주당은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 일반 당원 여론조사까지 합산해 오는 28일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비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폭풍 전야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작심한 듯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저격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말리는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만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심한 인식이라고 직격한 지 하루도 안 돼 어젯밤 또다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좋다며 그런데 국민과 했던 약속은 지우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주도적으로 기획한 AI 윤석열 등 영상물 일부가 비공개 처리됐던 것에 유감을 표현한 겁니다. 비대위 전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 대표가 장애 여론전을 강화한 사이 이 대표 지지자들도 집단 소송과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의 반격에 친윤계 의원들은 발끈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달을 보고 짖는 개라는 의미의 망월 패견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상대방 인격을 모독하며 비판하는 모습이 한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이 대표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틀린 길을 가더라도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당대표로서 그거를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홍준표 대구시장도 더 이상 당을 혼란스럽게 하면 분탕질에 불과하다며 자중하고 호의를 기약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률 검토는 다 마쳤고 적당한 시일 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너랑 정치부 최수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우리가 동지입니까?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을 겨냥한 건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당은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박쥐 근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고민정 의원 사악한 논리 역겹다. 지금 자기를 뽑아달라고 지지해달라고 출마하는 그런 연설 맞나요?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는데요. 네. 이재명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니 지키자. 하나가 되자라는 글에 저에게 쏟아졌던 말들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동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친명하고 반명으로 이제 편가르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걸 비판한 건데. 그런데 오늘 합동연설에서 고성도 오갔다고요? 예, 당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자 이 의원 지지자들의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 탓, 언론 탓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다하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합니까? 격려와 박수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야유와 비판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자제해달라는 말까지는 어지간해선 하지 않거든요.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재명 의원은 연설 도중 박 의원을 언급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도 하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보면은 이재명 의원도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명 대 친명 간의 구도가 민주당 안에서 더 극명해지는 모양새인데요. 네,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설만 봐도 누가 친명이고 반명인지 확연히 구분이 갔는데요. 유력한 당대표 후보와 함께 다니며 수백 명의 당원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호사는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당은 지금 약간의 비정상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는 연구 모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고성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민주당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도 처음이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현장의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후보자들이 재치 있게 한 표를 호소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과 윤핵관을 끊어내고 김건희와 김핵관까지 마저 끊어낼 여천사. 무조건 표 한 표는 박찬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대 박찬대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2년을 책임지는 지도부를 뽑는 자리니만큼 야유보단 격려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장관을 신데렐라에 비유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인데요. 이번 주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왔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질문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도 만나서 만 5세 입학 혼선과 관련된 질문을 피하려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모습을 빗대 대통령은 스타 장관을 바라는데 박순애 장관은 신발을 잃어버리는 신데렐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 5세 입학이라든지 외고 폐지라든지 발표한 교육 정책이 좀 갑작스럽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 한 달 만에 신데렐라라는 평가까지 받는군요. 네, 대통령실은 박 장관 임명 당시 교육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는데요. 박 장관은 이번 주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식과 잘 하십시오. 이미 낳은 아이들도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여기에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힘이 실리고 있잖아요. 네, 어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30대와 40대가 가장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정책에 민감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당에서조차 입학 연령을 가지고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뿌리친 당일에는 국회를 찾아 여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박 장관이 신임을 얻어야 할 사람은 여당 의원이 아닌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병원 화재 후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간호사 현은경 씨가 어쩌다 목숨을 잃었는지 좀 더 자세한 정황이 나왔는데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고인은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환자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의 의족을 채워주다가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환한 웃음을 띤 채 자녀들과 함께 서 있는 여성. 어제 이천 건물 화재로 숨진 간호사 고 현은경 씨입니다. 지난달 군대에서 외박을 나온 아들과 함께 놀러가 찍은 사진이 마지막 추억이 됐습니다. 신장투석을 하던 환자들과 달리 현 씨는 젊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족을 찬 투석 환자들을 지키려다 결국 숨졌습니다. 연식 줄이는 쪽에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족을 띄워주다가 사랑하는 엄마를, 아내를 잃은 가족들은 빈소를 지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환자를 두고 나가지 않은 현 씨가 자랑스럽지만 지금은 너무 보고 싶을 뿐입니다. 돈이라도 한 번 더 잡아줄 걸 하는데 나는 너 없이 못 사니까 나 죽거든. 그게 빈말이 돼버렸어. 희생자들 빈소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더 철저히 이행해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심심한 사의를 좀 전하고 특히 우리 현은경 간호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살신성인 이 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참 감사도 드리고 또 위로 드리고. 대한간호협회가 연 온라인 추모관엔 600건이 넘는 추모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불을 처음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근로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스크린 골프장 철거 작업을 하던 이들은 불꽃을 이용한 도구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불이 처음 발생한 스크린 골프장 1호실에선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천장에서 불꽃과 연기가 쏟아지는 걸 보고 불을 끌어다 여의치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모레 2차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한편 부산에 있는 원룸에서도 불이 나 주민 1명이 사망했는데 가스 폭발이 의심됩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꽃이 번쩍이고 창틀이 통째로 날아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덮칩니다.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고 잠시 후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부산 기장군의 4층짜리 원룸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3층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를 흡입한 주민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발코니 창틀 등이 떨어지면서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 측은 가스 폭발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층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이 모두 시커멓게 탔습니다. 천장 외장재도 모두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충남 천안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39분쯤. 불은 주차된 차량 12대와 주택 일부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22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다 구조됐고 2층에 있던 주민 2명은 아래로 뛰어내렸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차량에서 난 건지 아니면은 그 천장에서 난 건지 이런 거 아직 조사 중이거든요. 오전 8시쯤 서울 노원구 한 은행 건물 ATM 부스에서 대형 야생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문 엽사를 불러 50분쯤 뒤 사살했습니다. 멧돼지는 인근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마약 든 술을 마시고 숨진 사건이 있었죠. 종업원에게 술을 건넸던 손님도 사망하면서 미궁에 빠지는가 싶었지만 종업원의 유족 측은 동석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채널A가 입수한 변호인단 의견서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동석자들이 짜고 마약 탄 술을 마시게 한 거 아닌지 의심할 법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산책로 나무를 들이받고 멈춘 SUV 차량. 20대 운전자는 숨졌고 차에선 마약이 나왔습니다. 몇 시간 뒤 강남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자택에서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유흥주점 손님으로 온 숨진 남성이 건넨 마약 탄 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성의 일행 등과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유통책을 체포해 일부를 구속했지만 여종업원 유족들은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제 유족 측은 술자리 동석자들을 살인 공범으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동석자들이 여종업원이 죽을 걸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마약을 복용을 한다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 동석자들이 게임을 몰아가는 식으로 했다고 설명하는 동료 여종업원 진술 녹취록도 첨부했습니다. 유족 측은 숨진 여종업원이 사건 당일 술자리 도중 다른 동료에게 언니들도 다 알고 있었네요. 저 죽이려는 거라고 보낸 SNS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이걸 내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술자리 동석자들은 참고인 신분에 변화가 없다며 유족 측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한편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였던 시절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 때문에 검찰이 지금 쌍방울 그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수사기밀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건 현직 검찰 수사관, 또 이걸 받은 사람도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입니다. 긴급 체포 하루 만에 두 사람 다 구속됐습니다. 유출된 수사기밀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었는데요. 여기에는 범죄 혐의 내용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수원지법이 쌍방울그룹 임원과 수원지검 형사 6부 소속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어젯밤.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구속이 결정된 겁니다. 쌍방울그룹 주식 시세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 6부의 수사기밀을 빼돌리고 받아본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수사기밀은 형사 6부에서 작성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사본입니다. 유출 자료엔 수사팀이 파악한 범죄 사실과 혐의 등도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금융기관의 제시용이라 피의자에겐 제공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유출된 영장 사본은 지난달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자료에서 발견됐습니다. 구속된 쌍방울 임원도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구속된 수사관과 동향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 시점과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모 씨의 해외 출국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게 지난 5월 중순인데 이후 김 전 회장은 해외로 출국했고 아직도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된 수사관 외에 또 다른 수원지검 수사관도 기밀 유출을 의심받아 최근 비수사부서로 발령난 상황입니다. 검찰은 추가로 유출된 수사 기밀은 없는지 또 언제부터 유출이 시작됐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최근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에 숨을 거뒀는데요. 빅5 대학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사회일보 정현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자기가 일하던 병원에서 바로 수술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일이에요. 네, 간호사가 쓰러진 건 지난달 24일 아침이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도 근무를 하다 계속 두통을 호소했고요. 네. 응급실 검사 결과 뇌출혈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산병원에는 머리를 여는 뇌수술,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수술했지만 결국 숨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사실 아산병원에는 이 뇌출혈 치료를 담당하는 교수가 3명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데 병원에서 밤새면서 대기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긴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당직 의사에게 전화로 지침을 주고 시술이나 수술이 급한 상황이면 병원으로 나오는 이른바 온콜 방식의 근무였다고 합니다. 이 쓰러진 간호사는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해야 출혈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술이 가능한 전공 교수들은 학회 일정과 휴가 때문에 각각 해외와 지방에 있었고 지방에 있는 교수가 병원에 오는 것보다는 수술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아산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큰 병원에서 일했지만 아플 때 바로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진상조사 요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대한간호협회가 응급실 이송에서 전원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성명을 냈고요. 한 시민단체도 골든타임을 놓친 병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회도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아산병원에서 이질경의 의료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상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제 복지부 관계자가 현장 조사에 나서 아산병원 의료진을 만나고 의무 기록도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의료진 대처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더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등록된 이 신경외과 전문의가 3,0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신경외과 학회 수련 기간이 89개 정도 돼요. 개두술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50여 명이라고 쳐도 한 병원에 2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수술할 수 있는 의사의 수를 턱없이 좀 줄여놓은 거죠. 언제든지 내 식구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신경외과 전문의인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도 교수 2명이 1년 내내 퐁당퐁당 당직을 서고 있다며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돈 되는 전공 과목에만 의사들이 몰리고 꼭 필요해도 힘들고 어려운 전공은 기피하는 상황을 바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복지부가 다음 주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죠.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네, 요새 못난이 과일들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작고 볼품 없어서 제값은 못 받지만 입에 들어가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라도 좀 아껴보자는 건데요.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안보균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과일 코너. 사과가 나란히 진열돼 있는데 몇몇 대의 사과보다 알이 작은 사과가 눈에 띕니다. 크기가 조금 작거나 외관에 흠이 있는 이른바 못난이 과일입니다. 일반 과일보다 많게는 30%까지 저렴합니다. 매대에서 나란히 팔고 있는 자두입니다. 일반 자두와 못난이 자두의 크기가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나는데요. 가격은 모두 6,990원으로 같지만 일반 자두는 1.2kg에, 이 못난이 자두는 2kg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겉만 못난이지 맛과 당도는 비슷합니다. 요즘에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왕이면 할인된 거, 그런 거를 갖다 찾아서 구매하는 거죠. 못난이 과일을 파는 대형마트는 지난해보다 올해 못난이 과일 판매량이 180% 넘게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과 잦은 비로 작황이 좋지 않은데 무름병까지 발생해 평년보다 34% 비싼 배추. 금배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크기가 조금 작은 B급 못난이 배추가 인기입니다. 아침에 진열해 놓으면 점심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할 정도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품화 못했을 농산물인데 이렇게라도 팔 수 있어 농가는 농가대로 이득입니다. 아예 온라인 마켓에서 격주 한 번씩 배달 오는 못난이 농산물 구독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구분오이나 당근, 울퉁불퉁 토마토 등으로 장 보는 비용을 많게는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못난이 농산물들이 고물가 시대 속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예, 지금 태국 방콕에는 인천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아시아나 승객 3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기체 결함 때문인데 문제는 아시아나 측이 출발 지연에 제대로 대처했느냐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탑승객들이 카운터 앞에 몰려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충전을 했고 문제가 제거됐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항공에서도 일단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승객들은 공항 곳곳에서 비행기가 준비되길 기다리고 일부 탑승객들은 모포를 덮고 잠을 청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10분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 기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6시간가량 기체를 점검한 뒤 출발하려 했지만 결함이 해결되지 않자 추가 지연이 결정됐고 승객 388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지연 사실을 알리고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지연 이유를 뒤늦게야 안내했고 7시간이 넘어서야 겨우 숙소를 마련해줬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항공사 측이 대체 항공편을 투입하면서 승객들은 오늘 밤 현지를 출발해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17시간 이상 지연된 겁니다. 결함 해소에 장시간 소요가 좀 예상이 돼서 그 대체편을 투입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우선은 기가 교통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예정이고 어떤 추가적인 보상은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는 현지 숙박과 귀국 이후 교통편을 제공하기로 했고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이스크림 몇 개 집어들었다가 순식간에 지갑이 털리곤 합니다. 아무리 인플레이션 탓이라지만 너무한다며 아이스크림이 자객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자, 그렇게 비싸면 내려놓으면 될 것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중국에선 올여름 아이스크림 자객이란 신조어가 유행입니다. 더위를 날리기 위해 무심코 집어든 아이스크림 하나 가격이 예상외로 비싼 가격이어서 지갑을 털린다는 뜻인데요. 물가 고공행진의 중국 서민들은 아이스크림마저 고심하며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가격표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습니다. 겹쳐 있어 한눈에 가격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포장이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 계산했더니 우리 돈 7,000원에 육박합니다. 다른 마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계산대에서 뒤늦게 비싼 가격을 확인했다면 계산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체면을 중요시하는 중국인들에게는 가져온 걸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一般都会买了，因为总觉得就一个雪糕，然后再放回去，好像有点丢人。 더위를 떨치려다 지갑을 털린 서민들은 분노합니다. 它的这个品质本身并没有达到这个价位，可能也是因为这个通货膨胀啊，这种连雪糕都出现了这个雪糕中的爱马仕了。我觉得这种现象可能跟这种整个社会的这样一个风气还是有关系的吧，并不是一个说很单纯的一个现象。 아이스크림 자객으로 불리는 한 제품은 불에도 녹지 않아 성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불을 붙여봤지만 시커멓게 그을릴 뿐 거의 녹지 않습니다. 점도 증진제를 넣었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고급 주류업체도 초고가 아이스크림을 출시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이 작은 아이스크림 2개가 우리 돈 6만 원에 팔리는데요. 희소성 때문에 웃돈까지 얹어야 할 정도로 품귀 대란입니다. 이런 현상이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자객을 놓고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부터 중국 당국은 가격 표시 규정을 발표하며 현장을 단속 중이지만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객 논란은 과일과 약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2个桃子92是吗？那只拿1个吧。 그램수의 단위를 바꿔 가격을 속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봉쇄로 주름이 깊어진 서민 경제 속에 자객 제품들이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고 중국이 계속 대만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 바로 개구리를 넣으면 튀어나가 버리죠. 하지만 서서히 끓는 물에 넣으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개구리처럼 삼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대만을 고립하기 위한 중국의 사흘째 무력 시위. 훈련구역 대부분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고 탄도 미사일들은 수도 타이베이 상공을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무력 시위를 개구리 삼기 전략으로 불렀습니다. Right, they're boiling the frog. Right, they're taking the temperature up. The intention of maintaining that sort of intensity, or at least being able to conduct those kinds of operations on a more frequent, regular basis going forward. 중국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이에 적응해버린 대만과 주변 국가들은 점차 반응이 줄어들고 중국은 손쉽게 대만을 무력 통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대만은 이 같은 개구리 삼기 전략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今天中国在台湾周边进行实弹射击演习，这种刻意持续升高军事威胁。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중국은 보복 조치도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중 군사 소통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기후변화 협력도 멈추기로 한 겁니다. 보복 조치를 놓고 양측의 말폭탄도 이어졌습니다. 大家都知道，目前的局面呢，完全是由佩洛西及美国政客一手造成的。 There was no reason to have this escalation that we're seeing from China. You know, it is fundamentally irresponsible what they are doing.
내일 정오까지 예정된 중국의 군사훈련 기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해 양측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런 비극이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방관이 화재 진압 출동을 했는데 도착해보니 자신의 가족들이 모인 집이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거의 타버린 주택 앞에 소방관 2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구조에 나섰지만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마을인 네스코팩의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3명과 어른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일가 친척 14명이 여름 휴가를 맞아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refighters attempted courageous efforts to make entry into the house in the rear, but were pushed back from extensive flames and heat. The house is a total loss and is destroyed. There are multiple fatalities involved with this incident. 출동 명령을 받고 혹시나 했던 40년 경력의 소방관이 도착한 화재 현장은 친척집이었습니다. 가족을 구하려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타오르는 불길은 야속하게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Couldn't get in there to save them. That's my biggest thing that's been on me. I couldn't get in there to save them. 주변 동료들은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려는 소방관을 수차례 말려야 했습니다. 눈앞에서 가족 10명을 잃은 소방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Kids that are there and my two kids, they were just visiting their aunt and uncle. And that's the one that owns, we're buying the house.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몸 중심에 있는 코어 근육을 키운다며 플랭크 동작하는 분들 있으시죠? 오래 버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시죠. 윤승욱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플랭크를 오래 할수록 코어 근육은 더 좋아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나는 제가 볼 땐 치킨 게임이거든요. 별로 효과 없는. 한 30초? 길어야 1분 굳이 넘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래 버틴다고 근력은 커지지 않습니다. 자세 아주 좋으세요. 버티는 플랭크는 척추 부근의 기본 근육들이 몸통을 붙잡아주는 준비 운동에 불과합니다. 30초 정도 플랭크를 하고 나면 팔,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으로 전환해야 코어가 강해집니다. 2단계 다리 동작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속도가 동일해야 하고 몸통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초보자는 힘을 줄 때 숨을 참는데 그러면 자세가 흔들리고 혈압도 오릅니다. 얼굴이 모공이 열린 느낌이에요. 힘을 쓸 땐 반드시 숨을 내쉬어야 기본 근육들이 수축해 자세가 안정되고 혈압도 오르지 않습니다. 호흡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 다음 단계는 팔을 뻗는 동작. 코어가 약하면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몸통도 심하게 움직입니다. 팔을 뻗기 힘들면 손으로 가슴을 대는 탭 동작으로 난이도를 낮추면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팔과 다리를 동시에 뻗는 동작. 반드시 이전 동작이 정확히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1단계가 깨지면 그냥 저는 바로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된다는 얘기는 한 개만 돼도 되는 거죠? 네네, 네. 이제는 질병으로 분류된 근육 감소증. 근육 감소는 코어에서 시작되는 만큼 플랭크를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내일은 절기 입추입니다.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죠. 벼가 한창 익어가는 때여서 맑아야 한다는 선조들의 염원도 있는데요. 내일은 소나기가 전국 곳곳으로 지나겠고요. 찜통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내려져 있는 폭염특보입니다. 폭염경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오늘 밤에도 최저기온 26도에 그치며 열대야가 발생하겠고요. 내일 낮엔 서울이 31도, 대구 36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소나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최대 60mm로 가장 많이 오겠고요. 일부 돌풍과 벼락도 예상되며 국지적으로 강하게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엔 중부 중심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휴가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